그 상황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 이제 뭘 하든 내가 도와준다. 앞으로 대학 갈 때까지 그 대학 하고 나서도 나랑 계속 소통하면서 내가 큰 사람이 되어 있을게. 너 나 보면서 큰 사람 되라.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끝까지 그 애들이 돌아가는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네. 다음날 아이들이 강원도 정선의 석탄문화재라는 데서 공연을 한대요. 네네. 거기서 공연하니까 선생님들 보러 오세요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앞에서는 알았어 보러 갈게 했는데 네. 애들이 갔는데 간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버스를 타고 네. 혼자서 내려가서 석탄문화재 공연 애들 응원해주고 야 감동이네요 네, 진짜. 고기 사주고 그러니까 진짜 왔네? 올 줄 몰랐어요. 지키는구나.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점점 더 깊은 얘기 많이 해주고 2년 동안 거의 힘든 일 있으면 항상 카카오톡을 아이들이 보냈어요. 네. 그러면 저는 바로 뭘 해라 이런 식의 말은 절대 안 했고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넌 정말 대단한 애고 훌륭한 애니까 꿈을 계속 네, 잘할 수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길을 내가 선생님도 같이 생각해 줄게. 한번 그쪽도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돌려서 좀 심리학적으로 비폭력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애들한테 해주니까 정말 의지를 하고 결국은 친구들이 결국 꿈을 꾸고 그 강원도 정선에서 결국 머물지 않고 원하는 학과를 향해서 밖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기억에 남는 애는 항상 저한테 이런 말 좀 부끄럽지만 항상 천사 선생님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한 명은 제가 하는 거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걔가 글씨를 잘 쓰는 능력이 있길래 그럼 제 블로그에 글씨를 좀 써달라고 글씨도 부탁하고 애들이 정말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 명 기억에 남는 건 진짜 이 학생은 강원도 정선에 있지만 서울대로 올 수 있는 아이였어요. 꿈꾸고 있었고 그런데 없는 걸 자기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핸드폰도 없고 결국 저는 이제 따로 어떻게 이메일을 알아내가지고 이메일로 연락을 해가지고 핸드폰이 없어요? 네 꾸준히 우리 이렇게 지내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2년 동안 꿈만 키워주고 정말 수능이 다가올 때 이 친구한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나빴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됐어요. 그 당시 교육계사에 올해 6월에 잠깐 들어갔거든요. 가서 난 이 친구들 제가 들어가는 조건 비슷하게 이 친구들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회사에도 좋은 거 아니냐 잘 되면. 그렇죠. 네, 오랫동안 우리가 멘토링 했다는 걸 이야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회사에 좋으니까 한번 키워보자 해서 프로젝트를 통과시켜서 그 제가 키우는 4명의 학생이 서울로 왔어요. 한 달 동안 공부를 시켜줬어요. 저는 서울대 선생님으로 구성해서 회사에서 돈 나가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꿈 키워주고 이제 실력까지 키워준 다음에 이번에 수능 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맨날 천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친구랑 이 친구 2명이 좀 크게 기억에 남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하게 이런 교육계를 혁명을 하자, 바꾸자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 건가요? 사실 이제 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사실 공무원부터 출발하고 경제 쪽은 대기업에서 출발하고 이 틀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교육계는 특히 보수적이라서 정말 안 바뀌는 부분이 뛰어들어봤자 가외로 뛰어들고 그런 식으로 안 바뀌는 부분인데 뭔가 저로 인해서 적어도 제가 밑에 아래에서부터 정말 밑에 있는 학생 그리고 상간 벽제에 있는 학생부터 조금씩 끌어모으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정말 학생만 가입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교섭할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이 커지면 저희가 정식으로 계속 저희가 학생들의 글을 다 쥐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교육으로 지방에 막 있는 괴짜 선생님이라든지 되게 꿈을 키워주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많은데 길을 못 펴고 있거든요. 오히려 안티 세력이
좀 왜 너는 왜 그렇게 튀려고 하니 뭐 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래서 승진 못 하시거나 네. 그런 진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으신 분들 모으고 그리고 젊은 층은 대부분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영합 안 하려고 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정부든 뭐든 저한테 함부로 못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영향력을 키우고 네, 맞아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좀 규합하는 그런 단계. 네, 그 단계. 네. 그렇구나. 저는 이분을 딱 뵙고 나서 서울대에도 이렇게 멋진 분이 계실 수 있구나. 보통 이미지가 네. 정말 이러지 말아주세요라는 네. 서울대 학생으로서 맞아요. 좀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저는 그래요. 제가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제가 사람에 대한 편견을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네. 서울대생들은 바깥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보다 못할 거다. 좀 그런 편견이 없지 않거든요. 네. 우리끼리 규합하면 된다. 네네. 그 세상 밖의 사람들은 똑같은 편견이 있어요. 네. 서울대생들은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지들이 잘났으면 잘났지. 네. 자기들만 안다. 성격이 이상하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을 거예요. 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그 시선으로 또 봐요. 그렇죠. 서울대가 보듯이. 네네네. 결국은 편견이 모두가 강한 세상이라서 편견이 없어지면 스스로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남들도 내가 가지지 못한 잘난 게 있다. 네. 이 정도 생각만 가지면 서울대생이든 바깥 사람이든 적어도 서울대생들은 바깥 사람 부러워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 안에서는 창업과도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안정적인 길로 가면 세상이 트여 있잖아요. 또 그런 또 네. 어떻게 보면 열려있지만 닫혀있는 이런 네. 거네요. 야. 그래서 서울대생들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땐 제가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얘기하는 게 거의 다 인턴, 유학, 교환학생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 네네. 그게 결국은 스펙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는 끝나고 나면 나오는 얘기는 로스쿨을 지나간다 아니면 그 의학 전문대학원을 간다 이런 류의 얘기로 흐르고 정작 창업한다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나오기 힘든 정도고 그때 이제 제가 바깥에서 대화해보면 거의 다 창업을 하겠다고 하고 네. 사실 21세기는 제가 볼 땐 창업이거든요. 그 창업하신 분들 여기도 다 창업하시는 네.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네. 그쪽에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창업을 하러 뛰어나오면 제가 굉장한 경쟁에 뛰어들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안정된 길로 가주니까 전 또 신나게 펼칠 수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좀 고마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좀 모두가 편견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인생에서 그 피아노하고 네. 또 그 본인을 찾던 그 여학생 네. 말고 좀 더 좀 이렇게 네. 나한테는 이런 고비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별거 네. 아닌데 나한테는 정말 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땐 3번 정도의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고등학생 때 이제 제가 노는 걸 선택했죠. 노는 거 중에. 네. 그때 이제 만난 친구가 너무 잘 노는 친구여서 그 친구는 결국 고비는 아니었고 저를 바꿔준 친구고요. 제가 없던 되게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지금은 네. 말하는 성격이고. 예, 되게 적극적이시고 저한테도 막 서로 처음 먼저 다가와서 인사하셔가지고 아까 들었던 중학교 때 그 내성적인 그런 피아노만 알던 이런 학생이 아닌 걸로 봤는데 사실 노홍철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한순간에 계기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이지만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내성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그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내성적으로 변했던 사람이 그 틀을 어느 정도 자기가 깨고 나오든가 밖에서 깨뜨려주면 누구보다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양쪽을 다 경험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인생에서는 가장 고마운 친구 중에 하나예요. 3년 내내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친구가 춤을 잘 췄지 제가 잘 추는 게 아니었지만 친구가 좀 밀어줬어요. 그래서 진짜 그 시절에 신기했던 거는 이제 서면에 있는 밀리올에서 댄스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렸는데 친구랑 같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런 거 하네 하면서 봤는데 저는 친구를 밀고 싶었어요. 이 친구 춤 잘 추니까 올라가라고 했는데 친구가 딱 옆에 그런 거예요. 툭툭 치면서 네 차례다. 네가 올라가. 그래서 제가 거기 올라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리오르 상품권 30만 원, 네. 그리고 최신형 핸드폰 네. 이렇게 받았던 그 모든 걸 만들어준, 그리고 저의 외향적인 성격을 만들어줘서 오늘날에 제가 대학교 와서는 중국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반장 부반장을 못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없어서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대학교 이후로는 거의 모든 자리에 리더로서 과대표, 동아리 회장, 뭐 심지어 롯데자이언츠 팬클럽 회장, 뭐 굉장히 큰 규모의 회장도 많이 맡았고요. 그게 바탕을 만들어준 그 친구, 그게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회장을 갑작스럽게 한 케이스에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리더십을 잘 키운 게 아니라 되게 성격이 반반 갈리다 보니까 호불호가 리더를 맡기에는 좀 부족했는데 대학교 가서 그래도 말이 많으니까 리더가 된 케이스. 그러다 보니까 리더로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를 불신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는 제가 일을 잘 처리 못하고 되게 둥실둥실 처리를 하면서 일이 결국은 나태해져 버리니까 저를 불신하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몇 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제가 리더에서 탄핵을 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제가 과에서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선배들이랑 싸웠거든요. 네. 아 선배들. 네, 그러니까 제가 04학번인데 03학번이랑 아예 단체로 이렇게 말싸움이 붙은 사건이 저 때문이었어요. 네. 제가 선배랑 호칭을 하기를 거부했거든요. 아. 네, 그냥 친구 먹자고 네. 뭐 나이 똑같은데 뭐하는지 재수했으니까. 네. 그 사건 때문에 과에서도 그렇게 되고 동아리에서도 일을 잘 처리 못해서 탄핵이 되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한 1년 정도 제가 쌓아온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는 바람에 진짜 힘들죠. 네, 골방에 박혀가지고 진짜 이제 학교도 안 가고 그때부터 학사 경고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2번 연속으로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2번 연속으로 받을 때쯤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닌가. 아니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 난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쁜가 보다. 네. 뭐가 맞을까? 아이큐 테스트를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멘사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이큐 테스트 종이라고 약간 건방질 수도 있는데 네. 종이라고 줬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시험 푸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네. 답이 술술 나오니까 네네. 36문제 네. 10분 조금 넘어서 다 풀어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그 동아리나 이런 탄핵 사건. 네. 그 세 번째 계기가 됐던 거는 제가 연예계 활동을 잠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예계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 제가 처음 TV에 나온 거는 퀴즈 대한민국이라고 네. 퀴즈쇼에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는 케이블 TV의 아찔한 소개팅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도 출연했었고 아. 3번이나 출연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KBS 설날 특집 프로그램 네네. 체감 대한민국 36.5라고 네. 거기 타짜로 한번 출연했었고 타짜로. 네. 네. 베스트 극장의 엑스트라로 나오고 진짜. 네, 그 화성인 바이러스까지 네. 그런데 나올 때마다 음. 너무 많은 악플에 시달렸어요. 아. 물론 KBS는 괜찮았습니다. 네네. KBS는 공영방송이고 네. KBS 사랑합니다. 출연시켜주세요. 네. 공영방송이고 네. 그거는 사람을 좋게 편집을 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케이블에 나올 때마다 너무 극과 이상하게. 극으로 만들어주니까 사람을 팬이 있는 반면에 안티팬이 요만큼 생기고 아. 안티팬들이 인터넷에 적는 글은 안 보면 그만이라지만 안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찾아보게 되고 충격도 받고 근데 그때 생각을 한 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나의 TV에 나온 모습을 보고 저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정말 저런 행동을 했고 그게 편집이 된 거지만 난 안 그런 사람이고 혹은 나중에 나 훨씬 괜찮은 사람 될 건데 왜 사람들은 저걸로 판단을 할까? 문제네요 진짜. 네,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편견을 없애야 되는구나. 음. 나도 혹여 사람들한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까. 네네. 저 사람은 그 행동을 했을 뿐이고 그 행동에 대한 평가만 해야 되는데 나는 어쩌면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진 않았나.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판단을 안 했어요. 무조건 발전하는 있는 사람으로 보고 제가 당했듯이 그게 이제 제 마지막 계기가 돼서 제 생각을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세 번의 그런 여러 가지 세 번의 위기가 있으면서 성숙해져가고 네. 더 지금의 이제 좀 이타적인 네. 이런 교육 사업을 하게 된 그런 근본 바탕이 돼준 거네요. 네, 맞아요. 정말 저도 되게 만나면서 되게 겸손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스펙이나 IQ나 어떤 걸로 봐도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필요가 없는데도 먼저 저한테 이렇게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앞으로 선생님의 그런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고요. 지금 계획하신 이런 교육 SNS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교육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네. 10년 후에 또 15년 후에 혹은 이제 미래는 정말 그 SNS와 또 개방형 이런 수평 공간에서 모든 사회적인 질서들이 지금 자리 잡혀가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만나뵈면서 그 말씀을 들어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그 미래의 교육부 장관님을 미리 인터뷰하는 기분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장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수능 끝내고 네. 참 기분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좀 그렇죠. 기분이 더러운 분도 계셔서 지금 재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본인이 재수생으로서의 네. 그 했었던 네. 그런 심정으로 한마디만 좀 네. 희망적인 얘기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멘티한테 늘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잘한 분도 있고 못한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만족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걸 절대로 자기에 대한 판단으로 가져가지 말고요. 세상에서 1에서 2로 가는 길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1에서 약간 뒤로 가서 0.8 정도 지점에 왔다고 해도 0.8 정도 지점에 의외의 지름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은 계속 1에서 2를 가는 도중에 제대로 왔다고 해도 중간에 길이 갈리거든요. 계속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익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한순간 미끄러졌다고 해서 어쨌든 2에는 도달할 수 있고 2에 도달할 줄 알면 3에 갈 수 있는 거고 그걸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10, 100, 나중에 궁극적인 수치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로 그랬다고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꿈, 저도 꿈 하나 믿고 제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니까 꿈을 잘 생각해보고 정말 내 꿈이 사회에서 너무 압박시켜서 나온 꿈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해보세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꿈이 있고 그게 만약에 재수까지 이어진다면 그러면 반드시 재수를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꿈이 아니라 난 반드시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하기 때문에 재수를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재수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물론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생각해보고 1에서 2로 가는 방법. 만약에 그래 내가 정말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그런 꿈을 가졌었구나. 내 꿈은 진정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때는 사실 대학 안 가는 길도 있고 대학 가는 길도 있어요. 네. 세상 특히 요즘 시대는 대학을 간다고 성공하는 시대 절대 아니고요. 그 길을 찾아가면서 성공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혹시 연락처가 있다? 이렇게 바로 말해도 이렇게 들어가나요? 네, 010 7424 9515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아까도 그 백승유 형님이란다. 백승유 작가님도 대학 4년 동안 그 전자공학과를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이라는 거에서 정말 즐겁고 자기가 행복할 수 있겠다는 길이 생기니까 다시 0.8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0으로 와서도 지금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로서 천이 된 것처럼 우리 이성빈 선생님도 그 지금의 잠깐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렇게 움츠렸다가 점프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래 교육부 장관님하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감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민 있는 친구들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한테 상담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제휴하거나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KBS나 MBC, SBS 또 공영방송 작가분이나 PD분들은 꼭 이분 굉장한 분이니까 한번 섭외하셔가지고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 지금 수능 때문에 아주 좌절했을 청소년들한테 좋은 그런 꿈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